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19일부터 강도범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됩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는 반응도 있지만 전자발찌 착용 범위가 갈수록 넓어져 과도한 법 집행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거나 학교처럼 지정된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가면 해당 지역 보호관찰소 담당자에게 바로 통보가 갑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전자발찌를 도입한 이후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어떤 이유로 그럴까요? 왜냐하면 어떤 표시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냅두면 무슨 방법으로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발해할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보이는 곳에 했으면 좋겠어요. 전자발찌를 이제 강도범에게도 부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초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했던 전자발찌가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 범죄자로 확대되더니 오는 19일부터는 강도범에게까지 적용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상이 확대되면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은 지난 2009년 120명 정도에서 지난해에는 1,700여 명으로 4년 만에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과도한 법 집행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이미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다시 한번 벌을 주는 이중처벌이라는 겁니다. 특히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들의 재범률이 4년 만에 4배나 증가하는 등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방 효과라는 것이 별로 없다고 보면은 사실은 이제 케어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케어라는 관점에서 상담이나 심리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귀중하게 좀 도입이 되고 정책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고 어쩌면 양형 기준을 좀 높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는 것이 우선 순서가 아닌가. 인권 침해와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자발찌 훼손 사건도 잇따르고 있어 관리 부실 문제 역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전국 최대의 산딸기 산지인 포항 장기 산딸기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올해는 소비가 줄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져 싱싱한 산딸기를 저렴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딸기 판매장이 마련된 포항 장기 초등학교. 밭에서 갓 따온 산딸기를 구입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1년 중 이맘때만 느낄 수 있는 상큼한 맛. 일단 맛을 보면 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를 와가지고 들리러 왔는데 당도가 다른 데 산딸기 비해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요? 예. 차이가 많습니까? 예, 차이가 많다. 끝내줍니다, 진짜. 포항 장기 산딸기는 동해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을 맞고 성장해 색이 선명하고 당도가 뛰어납니다. 뛰어난 품질이 입소문을 타면서 요즘은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서울과 대구 등 대도시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잡사본분들이 먹으니까 피부 미용에도 좋고 체력에도 좋고 좋답니다. 올해는 세월호 참사의 여파 등으로 소비가 줄면서 산딸기 산지 가격은 1kg에 10,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0%가량 떨어졌습니다. 이곳 포항 장기면에서는 600여 농가가 80여 톤의 산딸기를 생산해 매년 40억 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특히 산딸기를 자연농법으로 그대로 했기 때문에 아주 건강에 이상 없는 자연식품입니다. 예. 지금이 제철인 포항 장기 산딸기는 6월 20일이면 출하가 마감됩니다. 포항 장기 농협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문하면 산지를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싱싱한 산딸기를 맛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구 지역을 찾는 중하권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대구를 찾은 중하권 단체 관광객은 2만 5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천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10월 사이에는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과 전세계 관광객 등 12,200여 명의 대구를 찾을 예정으로 이들 대부분은 대구국제공항 직항 전세계편으로 대구를 방문합니다. 경북의 외국인 소유 토지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올해 1분기 외국인 토지 소유 현황에 따르면 경북은 전체 면적의 16%인
55만 제곱미터로 경기와 전남에 이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외국인 소유 토지가 많았고 금액으로는 1,942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구는 전체 면적의 0.8%인 180만 제곱미터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전국의 외국인 소유 토지는 2억 2,700만 제곱미터로 국토 면적의 0.2%를 차지했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33조 원을 조금 넘었습니다. 의성군 점곡면에 있는 전통 건축물인 만취당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1825호로 지정됐습니다. 만취당은 퇴계 선생의 제자인 만취당 김사원 선생이 학문을 닦고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 1584년에 세운 고가옥으로 온계 이계와 서예 유성룡 선생의 시문이 남아있고 현판도 석봉 한호의 친필입니다. 문화재청은 만취당이 임난 이전에 건립되고 이후에 중수와 증축한 연대가 확실한 데다 시대적인 변화 과정을 통해서 당시 건축 기법을 알 수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와의 쌍방향 소통으로 만들어지는 뉴스, 모바일 엠벤 정미옥입니다. 지난 수요일은 6.4 전국 동시지방선거 날이었죠. 엠벤에도 투표했음을 알리는 회원들의 인증사진이 본물을 이뤘는데요. 가족과 함께 투표장을 찾은 분도 계시고 손등에 도장을 찍은 분까지 소중한 주권을 행사했음을 알리는 증명 방법이 다양합니다. 유권자 마음이 다 엠벤 회원님들 마음 같다면야 투표율 꼴찌 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요즘 청년 취업이 참 문제죠. 이번 주 나도 전문가 코너에서는 진로와 취업에 도움이 되는 글을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 윤호상님을 만나봤습니다. 최근에는 스펙만 좋다고 취업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예전과 달라진 취업 트렌드, 과연 무엇일까요? 실제 이제 대기업이나 모든 채용들이 예전에는 스펙 중심의 채용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 스펙 중심으로 받으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 그 다음에 토익 점수 높은 친구가 실제 일을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업은 그 구직자들의 역량, 능력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소개서나 면접 중심, 그래서 결국은 스토리 중심으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저도 면접을 위한 코칭을 받아봤는데요. 이력서 쓰는 방법은 물론이고 말할 때의 자세나 눈빛, 말투 등 어느 것 하나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맨눈으로 꼼꼼하게 체크를 합니다. 일자리가 넘쳐나서 취업 걱정이 없는 시대는 언제 올까요? 남구 봉덕 이동에 있는 한 아동복지센터 앞이 무질서한 상황이라는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낮에는 길가에 택시들이 늘어서 있어 통행에 불편을 주고 밤에는 취객들 때문에 아이들 교육상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이곳 주민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당국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CCTV 설치를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생활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본 민원 관련 남부경찰서와 협조하여 CCTV 설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집중 순찰 강화 등 범죄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조기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찰의 순찰선에도 이곳은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 공약만 남발할 게 아니라 이런 치안 사각지대부터 하나씩 없애주는 것이 주민을 위한 진정한 치안 행정이 아닐까요? 김혜경 님이 100년에 한 번 피는 진귀한 꽃, 가시연꽃을 구미에서 볼 수 있다는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MBN이 확인을 하기 위해 구미로 출동했습니다. 다 자라면 1m 정도 된다는 가시연잎. 하지만 아쉽게도 꽃은 8월 중순에 피기 때문에 현재는 5cm 정도 자란 가시연의 잎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연꽃은 100년에 한 번이 아닌 2011년부터 매년 꽃을 피워왔다고 하는데요. 제가 재배를 한 3년간 재배를 해보니까 100년 만에 피는 것도 아니고 이제 40년 만에 피는 것도 아니고 매년 살 수 있는 공간만 확보가 되면은 매년 가시연을 볼 수가 있는 것을. 가시연꽃이 100년에 한 번씩 피는 꽃은 아니지만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으로 분류된 귀한 꽃은 맞는 만큼 소중하게 보호하기 위한 관심은 지속돼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엠벤 정미옥입니다.
제52회 경북도민체전이 오는 8월 29일부터 나흘간 문경에서 열립니다. 경북체육회는 세월호 참사로 무기연기했던 도민체전을 최근 정부의 체육행사 정상 추진 지침에 따라 개최 일정을 8월로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문경에서 열리는 도민체육대회에는 25개 종목에 11,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서 시군의 명예를 걸고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2014 경주 세계 피리 축제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 태국, 라오스, 벨기에 대표팀이 참가한 가운데 개막 축하 공연과 세계 피리 명인전, 학술대회, 전통악기 전시회 등을 엽니다. 또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는 제11회 전국 대금 경연대회도 함께 열립니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올여름 휴가철 객실과 야영장 예약을 내일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합니다. 산림청은 17일 오후 6시까지 받은 신청에 대해서 추첨을 통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용 대상 기간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이고 예약자 1명당 객실과 야영장 각각 한 곳씩 최대 3박 4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군위군 효령면의 한 축사에서 불이 나 축사와 소, 농기계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500만 원의 피해를 내고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화재 전날 밤 주인이 축사 인근에서 용접을 했다는 진술에 따라 용접 불티가 집더미에 옮겨 붙었다 서서히 발화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의 주요 원인이 안전을 무시한 증축과 화물 과적 등으로 밝혀진 가운데 경찰이 다음 달 말까지 과적 화물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다음 달 말까지 국도 과적 검문소에서 도로관리청과 합동으로 적재 중량을 2배 이상 초과하거나 적재물 고정 상태가 불량할 경우 현장에서 적재물을 나눠 운송하게 할 예정입니다. 특히 화물차 적재함을 연장하는 등 불법 개조했을 경우 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불법 개조업자까지 추적해 관련자 전원을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한국철강협회는 압연기 파손율을 줄이는 기술로 고부가가치 철강 제품의 생산 증대에 효과를 이룬 포스코 전두섭 파트장을 올해의 철강 기능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